당신이 얼마나 불편하냐. 대부분은 잘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심한 생리통을 갖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많은 중요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신부자국 내막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있는 유성 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부인과 의사 변승원입니다. 주로 부인암과 신부자국 내막증 수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종류의 복강경 수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생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통 생리량과 생리기간과 생리 간격은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리량과 생리통은 매우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생리통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가장 심한 통증,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심한 통증 10점이라고 했을 때 하나도 안 아픈 경우 0점,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7점 이상 됐을 때를 우리가 극심한 생리통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심한 생리통이 있을 경우에는 불편하다 느끼고 병원을 찾아오면 되지만 대부분은 잘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리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생리통을 잘 참는 것이 여성으로서 생식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극심한 생리통을 갖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많은 중요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잘 찾아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질환들이 자궁성근증, 근종,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궁 내막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알려져 있지만 딱 이게 정확한 원인이다라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학계에서도 인정할 만한 학설로는 생리혈이 자궁 밑으로, 그러니까 질을 통해 나오는 생리혈이 나팔관을 통해서 역류된다. 역류되어서 복강으로 퍼지기 때문에 내막증이 생긴다라는 게 알려진 가설입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가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궁 내막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역류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자궁 내막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복강 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자궁 내막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리통은 여성분들 전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냥 배꼽 아래쪽에 뭔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뱃속 어딘가가 묵직하게 기분 나쁜 통증입니다. 대부분은 참을 수 있을 정도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은 좋아지는 그런 통증이 대부분인데 자궁 내막증에 의한 통증은 이거랑 좀 다릅니다. 일단 강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아픈 양상도 좀 다르죠. 대표적인 게 허리 통증이라든지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 그리고 생리기간만 되면은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두통과 오심, 두근거림이 발생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골반 뒤쪽과 다리 뒤가 저릿저릿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자궁 내막증에 의한 통증이라는 것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신부자궁 내막증이라 하면 보통 자궁을 둘러싼 주변 장기에 내막증 조직이 깊이 파고들어서 통증을 유발시키거나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초음파를 찍어도 그리고 MRI를 찍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유심히 쳐다봐야지, 그리고 환자의 증상과 그 내용을 자세히 쳐다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부자궁 내막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적합한 신체 진찰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정 내막증을 잘 전공하고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가 그런 환자를 진찰 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부정 내막증은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불편해서입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암처럼 가만히 방치하면은 환자가 생명을 잃는 그런 질환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이 얼마나 불편하냐, 당신의 삶의 질이 얼마나 파괴되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나는 생리를 할 때마다 하기 전 일주일 전 그리고 생리할 때마다 아무것도 못하고 가끔씩 응급실에 실려가서 주사를 맞고 생리하는 이 날 며칠간은 나는 평생에서 버려야 되는 날이다. 아무 일도 못한다. 이 정도 된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왜 아픈지를 찾아내야 되고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서 그 신부정 내막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위치를 미리 추정한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든 복강경 수술로 수술적 제거를 하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약물적인 치료는 보통 보존적 치료로서 아직 생리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 가임기 여성, 아기를 가져야 되는 여성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치료고 여러 가지 장기를 침범해서 신부정 내막증으로 진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여러 장기의 기능이 많이 파괴되거나 혹은 통증을 심하게 유발할 경우에는 이런 약물적 치료뿐만 아니라 약물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적 치료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로 과감하게 그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선은 약물 치료를 먼저 치료해 보고요.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평소에는. 근데 이 약물 치료를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간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환자에게 플랜 B로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적 치료를 먼저 권유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죠. 골반신경을 자극하는 신부정 내막증 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직이 이미 신경을 많이 파괴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통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고 이런 경우 대표적인 증상이 그 신경이 파괴가 돼서 다리를 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이나 직장을 침범할 경우 방광을 너무 심하게 침범할 경우에는 출혈을 일으켜서 혈뇨를 일으키고 직장을 침범할 경우에는 직장이 좁아져서 변을 보지 못하는 상황 또 심한 경우는 그냥 토끼똥처럼 조금씩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변을 볼 때마다 문고리를 잡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낄 경우 이런 경우는 심하게는 장을 잘라서 붙이기도 하고 또 방광을 잘라서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광으로 가는 요관을 잘라다 붙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주 라디칼한 어그레시브한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을 약물 치료로 계속 방치해 두면은 이 사람들은 더 심한 통증 및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찰 및 검사 후에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수술을 다 종합해 봤을 때도 특히나 이 신부정 내막증 수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개복 수술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강경 수술의 장점이 뭐냐면은 복강경은 병변을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10배, 100배 정도 확대해서 병변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박리할 수 있고 혈관을 결찰할 수 있고 장을 잘랐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부정 내막증 수술은 복강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복강경 수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신부정 내막증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저희 병원은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입국부터 시작해서 치료받고 이제 퇴원하고 집에 가실 때까지 전담해서 저희가 잘 코디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의 5성급 호텔에 준하는 병원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고 생활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치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죠, 그죠? 일반적으로 뭐 치과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냥. 한 번 갔을 때 제대로 예방 및 진단을 받는다면은 3번, 4번 갈 걸 그냥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죠. 따라서 자기가 매달 하고 있는 생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생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여성들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생리가 어떤지,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따라서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자신의 경과를 잘 기록을 한 다음에 가까운 산부인과 의사와 잘 상담하고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강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